프리장 분위기 호조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강세, 삼성전기 5%까지 상승폭을 키워냈고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전반적인 프리장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 보면서 우리 개장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함께 돌아보시죠. 일단 급등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17%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도 당연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 5%대 하락으로 6,257포인트 마감했고요. 외국인 매도세 이어졌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코스닥이 대단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끌어올려줬고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분석 속에서 2%대 오름세 737포인트 마감지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종목 수 1,100개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했던 코스닥입니다. 히트맵도 함께 볼까요? 일단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루였다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상한가 아니었겠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8%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기는 더 치고 나가는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줬고요. 사실 1번으로 밀렸었던 게 시장이 밀릴 때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 보니까 괜찮고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효성중공업 전거래일 강세 나타내줬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 타고 가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함께 오름세 기록한 것 특징적입니다. 기계장비단 안에서도 반등한 종목들이 조금은 눈에 띄고요. 특히나 알테오젠을 필두로 기타 서비스 안에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포착이 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죠. 코스피 위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의 강세 함께 나타났고요. 오늘 코스닥부터 제가 정리를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 지금 5거래일 만에 다시금 나타나면서 지금 매도세 나타났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연기금이 좀 며칠 사다가 팔았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전환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기금이 함께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어떻게 마감했나 이거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들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의 쇼커버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그런 낙폭을 대부분 반납해낸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의 ADR물 0.7%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이닉스의 ADR물 애프터에서 조금 더 오르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선물 0.36% 올라가는 움직임이었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 이제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메모리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EWI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상승, 애프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 함께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 청산 현상이 인공지능 투자와 산업 초호황기에 투자하기 더 나은 진입 시점을 제공했다라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려줬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중립으로 내린다라고 했었는데 다시금 투자 의견을 바꾸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과밀 매수, 레버리지 효과가 급격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TP 9,000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지금부터의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 자체는 기술적인 요인이었다. 레버리지 ETF, 헤지펀드 레버리지, 개인 투자자 마진의 청산이 이미 중간 지점을 지났다.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디뎠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적인 수급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정도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융자 잔고 추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추이 6월 24일에 고점이었습니다. 3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가 7월 31일 기준으로 28조 9천억 원. 그것도 지금 끝에 급격하게 꺾인 게 보이시죠? 전거래일 대비 10%가량의 급감이 일어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코로나 때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해내면서 말 그대로 신용을 어느 정도 좀 털어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신용융자 잔고 30조 원 아래로 내려갔고요. 고점 대비 25%가량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코스피의 신용거래 융자고요. 이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쭉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의 하락률이라는 생각이 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신용융자 잔고 최대값이 최대값 대비 35% 빠졌는데 전자닉스의 신용융자 잔고는 17% 감소에 그치면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뭐 실적 가시성이 있고 시총 탑2이고 뭐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예탁금 기준 자체가 3천만 원으로 그것도 현금만 3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게 31일이었는데요. 어제도 그 31일보다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 대금이 4,2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이 1조가 넘었었고요. 이것도 많이 줄어든 수준이었는데 또 급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금 인버스 ETF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이전에 5천억 원대로 엄청 많이 줄어든 거였는데 여기서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의 변동성은 점차 잦아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8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8월의 투자 전략 무엇을 어떻게 보고 세우면 좋을지 제가 이번 주에 증권사별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의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관 위원의 리포트였고요. 일단 8월 바닥권에서 뭘 선택할 거냐, 뭘 봐야 되냐, 실적 방향성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 증가의 방향성 자체는 유효하다. 26년, 27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60조, 1,300조 원에 달하게 될 겁니다. 남은 하반기 실적의 추가 상향 조정이 어렵고 증가율도 둔화되겠지만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높다. 증가율보다 이익의 안정성, 수익성이 달라졌다.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2,000선에서 9,000선까지 갈 때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분기별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적이 10% 증가했다가 20% 증가했다가 30% 증가했는데 여기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이 과연 이전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조정의 이유로 꼽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 볼 게 아니라 규모, 레벨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증가율 둔화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성 레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QOQ 증가율은 사실 굉장히 괄목할 만했습니다만 점차 그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외하고 나서 다른 업종들이 또 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2분기 영업이 2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만 해도 벌써 160조 원, 전분기 대비 55% 늘어나고 반도체 제외 업종도 우리가 별로 관심 없고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전년 동기 대비 41%나 늘어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제외한 업종들 25년 2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 이후 4개 분기 연속 개선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는 이미 좋아졌고 계속해서 그 레벨을 유지하고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쪽이 있구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 지점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또 여름 지나면 이상하게 내년 실적이 어떨 거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8월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내년 실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26년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0조, 27년 1,300조잖아요. 반도체 이익 증가율 기저부담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제외 업종 증가율 계속해서 그래도 괜찮게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의 선행 EPS라든지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정체가 되는 이 상황, 그래도 볼륨이 높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넣고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명관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이익 밸류 계속해서 이 정도 가져가고 있어. 그러면 이익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 지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클리컬의 한계까지 반영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 PBR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10년 평균의 PER이 10.2배인데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5.5배입니다. 10년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PER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PER로 볼 거야? PBR로 봐야지. PBR도 지금 1.39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기는 어려운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숫자들이죠.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5.5배, PBR 1.39배죠. 이익이 30% 하향 조정되더라도 PER 8배 수준이라서 실적이 까여도 그런데 실적 피크아웃 우려는 이미 다 반영된 자리에 왔다. 쉽게 이야기해서 7월 조정으로 인해서 받을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